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2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한 달 혹은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3월 달을 좀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 오늘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정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부터 그리고 월요일 저녁 시간까지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PD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을 맞추셨어요? 아니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만 보내도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 안 기쁘세요? 인공지능인가요? 저희도 이제 좀 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AI 시대, 돈좀 5G 썼네요. 시대. 돈 좀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사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고 적혀 있는데? 신의 한 수로도 되고 이정수 이정수로도 되고 아. 너무 급하다 그럼 점만 찍어서 보내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좀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 발전해 나가는 이 상황에서 네, 월요일장도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이렇게 개장부터 마감까지 보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오늘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매수? 그렇죠. 장 시작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장 시작 전부터 나스닥 선물하고 유럽 선물은 이제 장중에 나왔던 거고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침에 개파락 떨어진 이후에서 계속 시장은 올라왔는데 결국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샵 0082번으로 이쪽으로 있잖아요. 문자를 쏘시면은 뭐 자동으로 그 링크 주소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뭐 계속 전부 정확하게 맞추니까 저는 뭐 여기서 또 얘기하지만 뭐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2,900이 이탈했을 때에서 시장 급락할 거니까 현금화 대응 30에서 50%까지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설날 전날이었죠.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이제 단타로 사고 팔고 박스권이 나올 거다 했는데 계속 박스권이 나왔는데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게 여기에서 이거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21일 날 바로 요 시간이네요. 저녁에 강의 방송인데 그러고 보니까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어쨌든 월요일 날 여기 방송이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요 강의 방송은 당분간은 조금 휴식기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월요일마다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는데 제가 월요일 날에서도 여기 시장이 여기서 위쪽 방향으로 2,800바, 2,950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모양이었고 그리고 이틀 동안에서도 모양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여기서 잘 마무리를 끝냈는데 바로 요 날 미국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이 급락은 그 당일날 했죠. 이날 갑자기 우리나라 장중에서 그 전면전, 푸틴이 이제 전면전을 한다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졌고요. 빠졌는데 그때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빠질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탄 다음에 다시 지수가 2,600이 깨지면 2,400으로 그 이하로도 언젠가는 한 번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이번이 이게 끝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계속 째려봤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게 버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권에서 잘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요 날에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계속 급락이 세게 나올 거면은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삼성전기부터 LG화학 대형주들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요 날 전전날에 보게 되면 조선주부터 해서 기계주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뭐 등등 해서 대형주들이 강했습니다. 철강주도 강했고. 근데 그런 흐름에서 여기서 급락으로 나오나? 그러면은 걔네들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날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이 안 나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심을 해서 얘기했죠.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 맞지만 여기선 손절은 아니다. 손절하지 말아라. 관망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유럽 시장은 박살이 났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야 그럼 우리나라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금요일 날에 조금 올라가 놓고 그리고 나서 어제 휴장 하루 쉬었더니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개파락 0.55%인가요? 떨어지고 나서 아침에서는 안 좋다가 오후장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거 굉장히 길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상황들이 2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거의 일주일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그랬으니까.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정말 스펙타클한 뭐 별의별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간신히 시장이 조금 들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느냐? 저는 매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고 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뭐 지금 해외 선물 지수가 뭐 안 좋다라고 한들 저점을 깰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얘는 좀 상태가 좀 안 좋게 생겼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에 꼬랑지 달고 올라가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나면은 얘네들이 저점만 안 깨면 다시 반등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들 와서 반등을 나올 거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 흔들려봤자 여기가 깨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박스권만 유지해주고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은 차트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요 모양에서 2,750에서 2,800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2,800으로 갔을 때에서 2,800 정도 가면요. 여러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이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이날이 2월 3일 날이죠. 2월 3일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매로 접근했던 것들 마이너스 있는 것들 있잖아요. 2,800으로면 웬만하면 웬간하면 다 수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수익이 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챙겨서 일단은 분할 매도. 그래서 2,800서부터 2,900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수 목표치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오늘 매도를 계속 일관적으로 했었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고요. 장 막판에서 막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500 가까이를 매도했던 애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3,000억을 매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들어왔을까? 이번 타이밍에서는 지수를 2,800까지는 땡겨 올리기 위해서 갑자기 오후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 매수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물량들을 좀 걷어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시장을 위로 크게 땡기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마지막 강의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다음 주는 제가 안 나와 이 시간에 이제 화요일 날 나올 겁니다. 네. 화요일 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2,800서부터 해서 2,900까지 올라오면 다시 시장이 빠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강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아쉬워하실 텐데 왜냐하면 시장에 맞춰가지고 그 맞는 섹터들을 제가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좋은 종목을 주지 않고 하나를 함정 종목을 주잖아요. 사실 지난주에서도 어마어마한 종목 줬는데 걔네들만 급등을 했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기억 회로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좀 이따가 우리 도지현 앵커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의 그 특징에 맞는 그것마다 월요일마다 해줬던 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난주 올림픽 보신다고 안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음식 업종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을 여기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만 갔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저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는 건 전데 네. 같이 가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저의 임팩트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대신 화요일로 옮겨가면서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저녁팀이 꾸준히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못을 박아놓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후에도 장 중에도 장이 끝난 뒤에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혹은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보시면서 강력하게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중에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건 개인들의 매수세였는데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하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겠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의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섹터와 종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은 혹은 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 강의 똑같은 건데요. 네. 거기다가 종목을 하나 붙였는데 추가, 네.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의 리오프닝 관련주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있지만 안 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들이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도 안 가고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아듣고 계속 떨어지는데 걔네들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면은 왜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일부 섹터와 왜 리오프닝 관련주를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은 여행사 관련주 롯데관광기업부터 하나투어, 참 좋은 조행, 모두투어,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인터파크를 볼 텐데요. 이거를 좀 적어야 돼요. 네. 지금 적으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화면 보고 화면 보고 근데 화면이 안 나올 텐데요. 왜냐하면 예. 차트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롯데 네. 관광개발부터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중간중간에 뭐 전쟁 이슈도 있었을 거고 뭐 종목들 막 박살난 것 같지만 안 빠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 거의 그 상태에 있는데 최근에 다 바닥에서 한 20%에서 많게는 30%씩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동안 많이 못 갔어. 근데 얘네들은 못 가진 않았어요. 여행주들은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얘기해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다른 종목들의 상태를 좀 짚어드리면 다른 종목들은 이래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거나 밑에서 횡보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계속 밑에 있고 올라오질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올라와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도 굉장히 강한 상태다. 근데 강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뒤에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죠? 네. 자, 하나투어. 네. 자,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 얘도 차트가 강해요. 시장이 박살이 안 나니까 이것도 잘 버티고 있는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장기 투자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행주들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또 좋아 보여요. 그래도 조정받으면. 자, 다음. 참 좋은 여행. 이것도 뭐 똑같아요. 강하죠? 고점에 떠 있어요.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네요. 자,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자, 모두 투어. 모두 투어. 이거 모두 투어를 잘못 친 건데 모두 투어 아닙니다. 모두 투어리 어쩌고저쩌고인데 얘는 이거는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어쨌든 모두 투어. 대부분의 지금 차트들이 굉장히 약하거나 막 그래 있는데 자,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강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거래량은 뭐 그닥이거든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거는 앞으로 화장품이라든지 바닥에는 엔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거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네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할까? 이게 쓸데없이 너무 강한 느낌이 좀 있어서 어쨌든 조정받으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노랑 풍속. 왜냐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게 됐을 때 얘도 흔들릴 텐데 지금 강도로 봐서는 이거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노랑 풍속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투어도 그렇고 얘네들은 2020년도 그때 코로나 사태로 급락한 이후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최근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여기까지 빠져 있는 제약주들을 봤을 때서는 뭐 IT주도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가지고 강하긴 강한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면은 괜찮죠. 그래서 인터파크도 마찬가지고 얘도 인터파크도 많이 빠졌다가 들어준 게 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4,000원짜리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62%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한 달 동안 62% 이 정도 올라갔으면 대부분 지금 30% 올라가도 큰 수익 정도 수준이고 30%면 지금 대부분 그 자리 또이 아니면 손실인 종목들이 많은데 저쪽에 있는 그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급등한 거 제외하고는 인터파크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60%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없다는 거. 어쨌든 지금 이쪽을 살펴봤는데 점검인데 지난주도 강하다.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은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만 얘기했고 지금은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호텔,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얘도 뭐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요. 얘는 아까 걔네들 여행주하고 좀 틀린 게 걔네들은 굉장히 여기 고점에 떠 있는 위치에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에요.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주들이 만약에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럼 여행주 사지 말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여행주가 치고 날아가면 카지노 관련 사실은 사기가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뭐 여행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카지노가 바로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급부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치료제가 확실히 나와서 중증 환자 수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망자 숫자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가격에서보다는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번 지수가 2,800에서 2,900까지 올라오면 얘네들도 한 2만 원까지 상승은 가능합니다. 이거 작은 수익 아니에요.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파라다이스는 3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지금 위치에서 2만 원이고 중기적으로 2만 5천 원 보시면 되는데 3만 원 이상이라는 여기를 되게 좋게 보는 거거든요. 왜 목표치가 크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풍토병으로 뭐 바뀐다서부터 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치료제들도 뭐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이번 지수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수가 올라왔다가 분명히 한번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흔들리면은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14,000원 그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올라갈 때마다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 살려는 사람들은 밑으로 떨어질 때. 어쨌든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종목들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렸지만 18%대로 18%가 20%대로 여전히 강세로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카지노 관련된 파라다이스고요. 자, 다음은 GKL. 얘도 마찬가지죠. 파라다이스가 가면은 얘도 따라갈 겁니다. 얘도 목표치는 커요. 얘도 크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한 17,000원, 18,000원 보지만 중기적으로 2만 원, 장기적으로는 얘도 3만 원, 3만 5천 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요. 근데 이놈의 지수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기가 지금부터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 쪽으로 이쪽을 좋게 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 서울경제에서 어차피 안 나갈 생각이니까 계속 여기 있을 건데요.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제가 여태까지 GKL 파라다이스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나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게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못 버텨가지고 어쨌든 이 종목하고 왼수지고 저하고도 왼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얘네들에서 승리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전쟁이 나든
그러니까 지구 종말만 안 나면 돼요. 무슨 일이 터지든 종목들이 박살났다가 상패발 안 당하면 바닥에서 그런 종목이 크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크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입이 쫙 벌릴 정도로 정말로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보면 알아요. 이 얘기가. 어쨌든 그럴 만한 이슈들과 세력들과 매집이 돼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 얘기를 작년에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막 얘기해도 별로 사고 싶은 생각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상승작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한번 갔다가 다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흔들릴 거냐, 1개월 뒤에 흔들릴 거냐, 3개월 뒤에 흔들릴 거냐, 이거는 뭐 이것까지 정확하게 맞추면 제가 신이죠. 근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한데 분명히 다시 흔들릴 겁니다. 근데 흔들릴 거니까 뭐 하자? 나중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쫓아가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뭐 17,000원, 18,000원에서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뭐 10,000원대든 뭐 8,000원대든 7,000원대든 싸게 잡아놓고 그냥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바닥에 사놓고 눈 감으면 그게 나중에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뭐 서브프라임이나 뭐 이런 때 사태들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GKL도 지금 보면은 차트가 최근 시장에서 이거보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 24% 올라갔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아주 답답한, 제가 원래 찾다가 원래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계속 흘러내리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죽어있는 시체처럼 두루룩 떨어져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그거 보여줬다 여러분들 희망을 잃을까 봐 제가 그걸 다 제거를 했고 세 가지 섹터만 뒤에 갖고 와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한번 좀 이따가 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자, 강원랜드 이것도 보면은 세죠. 좋아요. 이게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뭐 상태 안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기관들도 열심히 사대는 거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카지노 관련 쪽이죠. 뭐 GKL보다 목표치는 작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났으면 그냥 묻어버리고요. 수익이 났으면 조만간 올라오면 한번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뭐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가 지금 바닥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주면 뭐 9만 원, 잘 가면 뭐 10만 원 여기서 한번 터셔야 돼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시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좀 전에 봤었던 애들은 그래도 종목들이 좀 그래도 활기가 있고 좀 그래도 강세를 반등을 좀 줬던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한때서는 안 움직여서 다 손절하고 다 버려버렸더니 지금은 잘 움직여주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백화점인데요. 신세계 마찬가지죠. 지금 봤던 애들 모양들이 어때요? 다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신세계 일단은 신세계 백화점 관련주 뭐 백화점 관련주 여러분들 중에서 공략하면서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관련주 쪽으로 최근 한 3개월 동안 질문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백화점 관련주 물어보신 분들도 없고 공략을 안 하는 것 같고 갖고 있지도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아마 방송도 안 보시고 그냥 묻어놓고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백화점 관련주들 뭐 질문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하고 은근슬쩍 움직이죠.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대형주들이 한 번씩 테마가 돌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도 나쁘게 보진 않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이걸 뭐 적극적으로 뭐 사라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자 화장품하고 엔터주하고 항공주가 있는데요. 종목 세 개인데 요거는 그냥 대충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적으로. 자, 이치한불.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적자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은 다른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버티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다 이런 흐름들이 다 화장품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치한불, 한국콜마 이쪽은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고 있는 쪽이고 실적이 나는 쪽과 안 나고 있는 쪽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더 튀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주하고 뭐 항공주하고 이런 애들만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화장품 관련주 쪽인데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때 손실이 있었던 부분이 수익으로 바뀌면 한번 팔아주시는 거 당연히 좋고요. 손실에 있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둬버리면 이것도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차트 보면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봤었던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엔터주들은 뭐 이거는 이미 거의 15점으로 다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거를 그냥 강하다 정도만 얘기해드리고 이거를 뭐 나쁘다도 얘기 못해요. 왜냐면 지금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기관들이 열심히 사대고 막 외국인도 사대고 연기금 사고 막 올라오는 부분들이라 뭐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뭐 순환매 종목으로 뭐 다른 뭐 키스트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쫓아갈 거니까 얘네들의 강세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후에서도 지난주 월요일 날 이때였거든. 월요일 날도 강했는데 뭐 계속 강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아까 봤던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행, 뭐 카지노, 뭐 호텔 다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강했다. 얘네들은 무슨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혜주는 아닌데 그냥 이쪽 애들이 그동안 눌러 있었다가 지금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들은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죠. 주춤거리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어요. 최근에 잘 강하게 움직여서 좀 빠졌는데 이번 지수 반등 나오는 타이밍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등 나온 다음에 지수 2,800, 2,900 가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제주항공 얘가 좀 정상적으로 아까 그 리오프닝 관련주 움직이는 애들의 모습처럼 얘가 딱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TA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얘기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아주 급락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 주고 지금 한 2, 3일 지났더니 일주일도 안 됐더니 지금 원래 자리로 다 복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시면 되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타이밍을 잘 가졌다가 나중에 조정이 지수가 생각보다 지수가 대충 한 2,600 정도로 조정받고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 당황하지 말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마지막 강의니까 이 강의를 잘 기억을 해서 아 그때 이종수 전문가님 그때 월요일날 마지막 강의 때 뭐 사라 그랬지? 지수가 박살나면 뭐 사라 그랬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아주 싸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다 종목들 손절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다 없애버려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럴 때에서 종목을 그쪽으로 교체하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얘기한 거니까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요거를 잘 기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깨져 있는 종목들을 이쪽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강의인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거고요. 하도 안 움직이고 말 안 듣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자 바로 반도체 장비 이쪽인데 반도체 관련주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얘네들이 지금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얘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뿐만 아니라 지금 잘 가고 오늘 뭐 원전 테마도 잘 갔고 그 다음에 뭐 가스 관련주부터 하고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쪽 뭐 가스, 에너지 이쪽 관련주 뭐 빅텍부터 해서 이쪽 전쟁 테마부터 해갖고 이쪽 음식업종 뭐 하이트 진로부터 해갖고 쭉쭉쭉쭉 이쪽 애들 보시라고 했던 거는 이슈가 돼서 그런 거고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엔터주 뭐 이런 쪽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섹터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안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그래 심텍이라든지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요 반도체 섹터들이 강하게 지금 안 움직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항상 바로 옆에 있는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운 굉장히 뭐 바로 옆에 있는 그냥 친척과 같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루 움직이면 얘가 또 따라가고 얘가 움직이면 얘가 또 따라가고 그러는 흐름들인데 지금 가는 것들만 갑니다. 먼저는. 그리고 거기에 PCB 관련주도 반도체 장비주에 그렇게 막 다르지 않은 거의 비슷한 그래서 뭐 카메라, 시스템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는 또 인공지능, 로봇 이쪽 관련주하고 많이 이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인공지능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서는 로봇 관련주 움직이면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뭐가 이렇게 막 순환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한번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버리려고 자 그럼 반도체 장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고가를 돌파를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수익률이 갱신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된 게 그러니까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21일서부터 해서 이제 슬슬 반등을 좀 주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지수 지난주 21일 날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에 지수가 급락하길래 그래서 예를 봤죠. 푸틴이 전면전한다. 뭐 잘하면 3차 대전은 확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수가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전쟁 난다. 뭐 큰일 났다. 뭐 원자재가 폭등 나오고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에서 저는 주성 엔진을 봤는데 얘는 평온하더라고요. 얘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가 외국이 많이 샀는데 얘를 올려? 얘만 올라갔으면 제가 그럼 얘만 올라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다른 애들 뭐 심텍, 코리아 서킷부터 인터플렉스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급락도 안 나오고 잘 버티는 거 보고 이거 의외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갖고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올라간 게 이게 356%인가 그럴 겁니다. 5,820원을 추천한 이후로 358%인데 물론 그 전에 여기 올라올 때에서 300% 수익 났을 때에서 많이 팔라 그랬지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축하드리고요. 오징어 다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얘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준비해 온 건데 얘가 400%, 500%, 600% 올라가면 설마 얘 혼자 올라가겠습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가겠지. 그래서 OLED 장비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 쪽인데 이게 신고점을 지금 뚫고 강하게 올라가다 보면 바닥에 있는 애들도 이제 꼼지락꼼지락 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진은 어쨌든 신고점을 가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가길래 시장이 이거는 좀 당분간 반도체 섹터들도 순환매가 좀 나오겠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반도체 섹터들도 몇몇 종목들은 괜찮아요. 뭐 테스부터 해갖고 뭐 테스나부터 좋은 애들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다 빠져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지금 SFA도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이런 종목들은 있다라는 것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럴걸요? 에로티 백금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에로티 백금처럼 생긴 게 대부분 여러분들 종목일 겁니다.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전기차,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도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꼼짝도 안 하고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할 텐데 걱정하지 마셔라. 순환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PCB 관련주 쪽 인터플렉스 강해요.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랐죠. 이거 보면은 꼭 상승장 같은데 근데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장인데 심텍도 강합니다. PCB 관련주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PCB 관련주가 움직이면 IT의 뭐 핸드폰 부품주가 움직이는 폴더블폰이 움직이든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는 가긴 가거든요. 자, 코리아 서킷도 강하죠. 강하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느냐? 반도체 장비가 가겠지. 그렇죠? 지금 안 간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 가고 있는 아주 징글징글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LB세미콘. 안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넷패스. 자,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대부분 안 갔어요. 얘도 안 갔죠? 얘도 순환매 나올 수가 있고 텔레칩스. 얘도 마찬가지. 못 움직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SF의 반도체. 얘도 지금 바닥에 있죠? 그 다음에 오디텍, 동부하이텍 똑같이 생겼죠? 아까 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여기서 다 치고 올라간 모습들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쌍둥이에요. 다 같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안 올라가려 작정을 했는지 아주 바닥에서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을 답답하게 느끼는 게 가는 것만 가고 안 움직이는 애들은 자, 어부 반도체 이래요 다.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넷패스 아크도 마찬가지고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아나패스도 마찬가지고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LX 세미콘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고요. LX 세미콘 LS 세미콘 요것도 이렇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종목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고형부터 해서 다 이렇게 생겼는데 답답하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앞전에 얘기했었던 주성엔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처럼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이 타임이 지수가 2,800을 가게 되면은 다 하나씩 움직이게 될 거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이번 구간에서는 매매 타이밍에서는 있다.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크게 리오프닝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방송에서는 다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풀어드릴 텐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정수 혹은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은 하이트진로였습니다. 네, 정리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다 말로 해주셔가지고 바로 숙제 종목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제 지난주 정답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저희 제작팀과 함께 기억을 하기로는 제가 맞춘 걸로 네, 기억이 맞추셨잖아요. 네, 맞췄어요. 그렇죠. 네, 근데 틀릴 수도 있었는데 맞춘 거잖아요, 전문가님. 잘 맞추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요, 저. 네, 칭찬을 듣고 싶어서. 지지난주도 맞추셨죠? 맞아요. 어때요, 전문가님? 이제 좀. 잘 찍으시네요. 아니죠. 근데 이유는 아셔야 되는데. 예, 실력이 조금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고 포장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찍기 실력은 확실히 늘으신 건 맞는데 왜 그러면 하이트진로를 찍으셨는지 물어볼 수 있나요? 그거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풀이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어쨌든 잘 찍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서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제일 못 가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은 앵커님 정도의 IQ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역으로 여쭤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뽑아놓고 연관성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로 인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중앙에너비스부터 해서 뭐 대성에너지부터 이쪽은 다 그 에너지 관련주, 그 LPG 이쪽 관련주 쪽이었고 뭐. 최근에 제가 대성에너지도 이슈로 갖고 나오기도 했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 21일 날 이날인데 21일 날 이후에서 아주 폭등을 했죠. 제가 찍어 나오고 나서 8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잘 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뽑아온 거고요. 이구산업도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이제 그 유통 물량들이 뭐 많진 않다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또 물류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조선주들도 계속 움직였던 것도 있고 해원주들도 움직이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비철 금속이 이구산업도 21일 날 이후에서 급등을 해서 얘도 한 37%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을 공략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을 거예요. GSE 이것도 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중앙에너비스 못지않게 21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얘기한 이후로 떠 있는 상태에서 더 떠서 날아가 얘도 83%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숙제 종목으로 내드렸던 종목 중에서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들을 다양하게 주지 않았나 싶은데 빅텍도 방산 관련주로 해가지고 21일 날 얘기한 이후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쳐다봤겠지만 공략을 했으면 얘도 26%가 올라갔을 거고요. 하이트진로도 음식업종으로 해가지고 그 이슈가 있죠. 그리고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주류 관련주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음식 업종들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슈 때문에 얘도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잘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맞췄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도지은 앵커님의 공이 큰 걸로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왜 종목을 이걸 갖고 왔을까? 얘가 좀 연관성이 좀 덜 해서 그런가? 사실 그건 아니고요. 시가총액을 봤더니 얘가 제일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이나 되잖아요. 나머지들은 2천억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 2천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이 조금 더디겠구나. 그리고 원래 테마주들은 어떻습니까? 테마주들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에도 있었을 때에서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벼운 쪽들이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뭐 20% 급등했다가 다시 10%로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가벼운 애들이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뽑아왔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주를 선정할 때에서는 똑같은 종목이 있으면 너무 가벼운 애들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되게 강할 때에서는 순식간에 상한가를 가거나 순식간에 폭등을 하는데 그게 다 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인데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팔아먹을 물량이 없습니다. 팔라 그러면 물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팔잖아요. 한 명이 팔아도 호가가 3개, 4개가 내려갑니다. 10명이 팔면 한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호가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호가에 적당한 종목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대략 한 1,000억 이상이 되는 종목이면은 그래도 나쁘지도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3,000억 정도는 돼야 되고 지금 앞서서 얘기했었던 요 빅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900억.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1,900억. 그렇죠? 1,925.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이구산업은 1,500억. 맞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었죠? 중앙에너비스. 시가총액은 2,200억. 다 또이 비슷비슷하죠? 근데 얘만 2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얘를 함정 종목으로 뽑아왔던 거지 제가 하이트 진로를 나빠하거나 나쁠 거 없어요. 지금 맥주 가격 상승 이제 이번 달인가요? 가격들 올린다고 이제 여러분 편의점에서 가격 올라간다고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얘도 올라갈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 더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무거워서 일단은 함정 종목으로 뽑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저를 따라서 이 하이트 진로라고 적어서 주신 분들은 이제 맞추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서울경제TV 상품권 이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종목을 고르는 눈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저희가 좀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숙제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도 혹시 숙제가 있나요? 월요일 마지막인데. 있는데 그죠 마지막이라서 안내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어 할 혹은 봐야 될 숙제는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정답은 네. 다음에 그 시즌 2로 만약에 이게 나오면 네. 한 1년 넘게 아마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땐 어쨌든 진짜 잊지 않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아마 무슨 문제를 냈는지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일단 자, 네. 준비해 주신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삼성카드, KT. 여기에 함정 종목이 있습니다. 오. 저는 눈에 지금 꽂혀서 지금 저 종목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 귓가에도 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예. 일단은 오늘 장을 보신 분들은, 네. 오늘 장을 좀 함께 보신 분들은 감이 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오면 안 되는 이거 거예요? 한번 먼저 찍어 보실까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먼저 맞추면 또 네. 이제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자, 한번 설명을. 네, 종목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보죠. 간략히. 자, 한국가스공사. 이거는 차트가 참 강하게 보이죠? 자,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에 맞춰가지고 얘도 지금 뭐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종업종 돌파를 했고 지금 같은 장에서 대형주도 공략하는 사람들 치고는 한국가스공사 괜찮은 것 같네요. 뭐 이 정도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자,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제가 방송 때마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묻어갈 거면 차라리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여도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좋다 그랬는데 얘는 이제 원전 테마 플러스 대선 끝나면은 전기세 인상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죠.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전기세 인상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할 게 없죠. 거래 실리고 정고점 돌파했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오랜만에 또 강하게 움직이는 중이니까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얘도 이제 원전 테마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 실리면서 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뭐 박스권으로는 봤을 때서는 25,000원, 뭐 3만 원,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계속 보여줄 거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고점에서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에 있는 그런 형태에 있는 종목으로 일단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카드. 삼성카드 뭐 이런 종목들,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다음에 삼성카드, KT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지수가 떨어져도 움직이는 과거에 지수 방어주의 느낌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는 지수가 급락하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꼭 쟤네들이 움직였어요. 두산중공업 빼고 쟤네들만 움직였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자기네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흐름인데, 삼성카드도 글쎄요. 일단은 뭐 차트는 좀 애매하게 생겼는데 네, 설명 공평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공평하죠. 네. 자, 애매하긴 생겼는데 그렇다고 네. 얘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애매하긴 생겼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라간다의 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어차피 이거 올라가도 삼성카드가 참 재미있는 게요. 급락을 해도 손실이 크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급락했는데 마이너스 7.5%. 이 정도면 다른 종목들은 20% 정도 빠지는 수준인데, 얘는 이 차트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도요. 마이너스 5%밖에 안 떨어지고, 반대로 많이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차트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한 20% 올라간 것 같은데 6%밖에 안 올라가고, 이제 그런 종목이어서 하루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안전한 종목인데, 어쨌든 그런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종목인데 우상향으로 일단 슬슬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KT 같은 경우. KT 일단 뭐 매년 이제 배당을 꾸준히 받는 사람들한테는 뭐 요즘 들어서는 잘 안 내려고 올라가져 갖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제가 자주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애들을 끌고 갈 때에서 이런 종목이 좋다에 하나인데, 어쨌든 KT 뭐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숙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우리 댓글창에서 시청자님께서 뭔가 앞에 세 종목은 삼형제인 것 같고 KT는 먼 친척골인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설명이 맞을까요? 다음 시즌2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종목 간의 또 연결고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방송 보시면서 잡아낸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뭐랄까요, 수준이 높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정답은 잡으셨나요? 네, 저는 정답을 마음을 굳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도와주시고 전문가님의 설명도 좀 들어보니 삼성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왜냐면 바닥주 되게 좋아하시고 또 뭐랄까요,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개인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느낌이 딱 왔어요. 삼성카드로 한번 삼성카드 바닥 종목인데요? 아, 바닥 종목인가요? 네, 바닥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예, 삼성카드로 저는 마음을 굳혔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동조해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쎄요. 저는 그 답을 여기서는 얘기를 당연히 안 할 거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정답을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숙제 종목으로 나간 종목들의 진짜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 좀 이야기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정수 혹은 신의 한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답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남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 전략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은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하락폭이 좀 줄어드네요. 네, 오늘이 중요한 다행입니다. 게 아니고 내일이 중요한 건데,
너무 안 줄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늘 폭등하고 내일도 폭등할 거면 괜찮은데 오늘 폭등하면 내일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살짝 빠져주는 게 괜찮습니다. 살짝 빠져주고 내일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좋을 건데 그리고 아까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네. 만약에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쇼킹할 겁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종목이길래 들으면 그게 함정 종목이었죠. 왜 그럴까?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 종목이 그렇게 갈지 몰라도 분명히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거의 저주를 퍼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날서부터 해서 계속 급락을 하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 빠지는데 어쨌든 함정 종목이 꼭 나쁜 뜻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가끔 가다가 이게 계속 빠지는 거에 그 느낌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함정 종목이 그래요. 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정답 많이 맞추시면 제가 다음 시즌 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찝찝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들 정답을 좀 확인하시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이 참 방송을 잘 아세요. 네, 여러분들 노란톡을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종목 상담 방송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